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오늘까지가 뭐 제일 춥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인가 내일 모레부터는 기온이 확 풀려서 이제 봄으로 이제 바로 진입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겨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봄맞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계엄령 선포 이후에 나라가 이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이 참 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독한 겨울도 결국엔 끝나고 이제 봄이 오듯이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이 혼란한 상황도 곧 끝나고 뭐 어떤 결론이든 나면 이제 우리도 봄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저녁 방송 준비했고요.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리고 지수가 뭐 조금 빠졌죠. 요거 잠깐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주요 이슈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뭡니까 그 조선업 그 다음에 해운 업종을 또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고 트럼프가 이제 국제 유가를 이제 낮추려고 이제 또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뭐냐면 이제 탄핵 이게 심판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중순쯤에는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급등했던 우원식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물대 분석도 좀 같이 해드릴게요. 자, 그럼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지수는 이제 뭐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자, 보시죠. 잠깐만요. 자,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을 했고 물론 지금 이제 시간에란다. 장전이죠 미국이. 근데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은 상승이 나오니까 뭐 시작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어쨌든 금요일날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좀 많이 빠졌죠. 지수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미국 증시 신고가 내고 있다가 뭐 조금 빠지니까 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둥둥둥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냥 이런 거는 무시하시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뭐 지수가 좀 빠지면은 미국 경제가 안 좋고 또 지수가 또 오르면 미국 경제가 또 확 좋아지는 그런 어리석은 언론 기사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는 좀 거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2%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늘 아침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잘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시작을 마이너스 0.7%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끝날 때는 마이너스 0.3% 거의 뭐 하락한 게 없죠. 그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0.1%로 잘 끝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많이 올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요즘에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체크해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가 0.3% 빠졌는데, 코스피 대형주는 마이너스 0.37 거의 똑같죠. 네. 근데 코스피 중형주는 마이너스 0.2 대형주보다 조금 덜 빠졌죠. 그죠? 네.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 플러스 0.17%. 자, 아까 대형주하고 중형주는 하락 마감했는데 소형주는 상승 마감했죠.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오르죠. 뭐 한 번에 이렇게 세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원래 소형주는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천천히 슥 올라와요. 아, 여기 소형주도 개별주니까 상한가 안 나오나요? 이건 지수잖아요. 그렇게는 안 나오지.
수많은 개미들이 이제 겁이 나서 또 주식시장을 등지고 떠났잖아요. 항상 거기에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이제 못 이겨낸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 아무튼 그분들이 또 희생을 하고 나면 꼭 증시가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는 참냐 못 참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참냐 못 참냐. 네. 자 그리고 잠깐만. 네. 코스닥 쪽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비슷해요 코스닥도.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갑자기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백신 업체로 많이 알려진 모더나 있죠. 모더나가 미국 증시에서 5% 급등하고 막 그랬는데 중국 연구팀이 무슨 또 박쥐에서 어쩌고 저쩌고한 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 좀 시끄러웠습니다. 좀 시끄러웠어요. 네. 나오잖아요.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이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이건 그냥 아 이랬구나라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일단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역시 코로나 진단 키트, 마스크 뭐 이런 거였겠죠. 특히 이제 진단 키트 쪽을 보시면 돼요. 수젠텍 오늘 아침에 급등 출발했었고 무려 25%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죠. 유튜바이오 이것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고 랩지노믹스, 녹십자 MS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뭐 진메트릭스, 휴마시스 마찬가지. SD 바이오센서 네. 장중에 급등했었죠. 시세를 유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그 코로나 연구팀이 뭐 발견했다. 네, 발견했다. 이게 지금 번지고 있다는 아니고 발견했다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날 오늘 하루 급등하고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중국의 특징상 저런 게 발견됐다고 하면 한 1, 2주 아니면 한 달 지나서 보면 어딘가서 또 퍼지고 있어요. 왜? 더러우니까. 중국이 더럽잖아요. 그죠? 네. 그건 이제 그래서 이게 테마주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개 정도씩은 내 계좌에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얘기 좀 해드릴까요? 이번 주에도 이제 트럼프 이슈가 이제 많이 나올 거다. 그게 증시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해운주가 급등을 해요. 뭐 HMM, 옛날 현대상선 그거잖아요, 그죠? 요게 오늘 장중에 무려 15%까지 급등했다가 내려왔어요. 흥하여운도 급등했었고, 그죠? 외계 페노션도 좀 올랐고, 오르다가 떨어졌지 다시 나중에. 근데 아침에 이게 왜 해운주가 갔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지금 뭐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말 내내 뉴스 많이 나왔죠. 반도체 싹 잡아먹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 TV 시장도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LG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 기업들 위협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저가 제품 막 밀어 넣어가지고 품질은 근데 우수해졌고 또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중국 물건이 싸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중국 거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중국 물건을 써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삼성 거라든지 LG 같은 국산을 좀 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중국 계속 때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선박이 미국에 입항을 하면 미국 항구에 입항을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겠대요. 선박당 그러니까 배 한 척당 최대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입니다. 14억. 그러니까 중국 배가
미국 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왔어? 14억 내라.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물건을 또 얼만큼 싸놨냐에 따라서 돈을 또 낸대요. 그러면 한 큰 배가 들어가서 물건을 많이 싣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20억 이상도 낼 수 있대요.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운사 그리고 중국 선박과 관련된 해상 운송 서비스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사하고 해운사가 어떻게 돼요? 반사 이익을 얻겠죠.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러면 중국 선박, 중국에서 배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중국 해운사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비용이 그만큼 더 드는데, 그죠? 저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개거품을 물면서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개거품을 불었습니다. 저번에 왜 트럼프가 중국에 10% 관세 부과했을 때 있죠? 와,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개거품을 불었습니다. 그 뭐예요? 이게 엄청난 중국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얻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좀 그걸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중국한테 뺏기면 어떡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뭐예요? 국제유가가 굉장히 낮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국제유가를 좀 보여드리고 좀 읽어드릴게요. 예,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날 2%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7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지난 대선 때 못 나왔죠. 너무 지지율이 안 좋아가지고 치매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해리스가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나왔었는데 왜 미국 시민들은 미국의 해리스가 아니고 그죠? 바이든과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를 선택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가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이든 때 물가가 너무 올랐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이 뭐냐?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그런 미국도 유가가 굉장히 비쌌죠. 그리고 바이든이 딱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죠? 네, 그때부터 여기에요. 국제유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이러니 미국의 물가가 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해준 덕분에 유가가 좀 싼 거지. 그거 폐지하고 그러면 기름값 확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되니까 그때 가서 물가를 좀 낮춰놓은 거예요. 누가 바이든이 물가 낮추려고. 우리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유가가 잠깐 올랐던 적은 있지만 이만큼 이게 다예요. 그때 요거 오르니까 뭐 트럼프 트레이드 어쩌고 저쩌고 난리지겠잖아 사람들이. 근데 국제유가가 지금 70달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데 기름값이 안 올라가게 하려면 공급량을 확 늘리면 되잖아요. 공급량을 그죠? 미국에서도 이제 가스랑 기름 생산량을 확 늘렸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게 금요일날 국제유가가 2% 하락한 이유인데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압박에 이라크가 크루드 원유 수출을 재개했답니다. 수출. 크루드족이라고 이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크루드 오일인데 이라크가 쿠르드 자치정부 산하 쿠르디스탄 지역의 원유 수출이 재개된다. 네. 트럼프가 압박을 가해서 여기 있는 기름 수출해. 그런 거예요. 그럼 수출을 하면
국제유가가 낮아지겠죠. 공급량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이란이 데미지를 입겠죠. 이란이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그 이란은요 참 이런 거 보면 등신 같은 건데 기름 생산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가스 생산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그 가스는 생산하면서 거의 거기자리에서 다 태워버린대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어서 설비 투자도 안 되고, 그리고 기름은 원유는 뽑아내는데 수출한 다음에 그 가공유 있죠. 그러니까 뭐 경유나 휘발유 사온답니다. 나이지리아랑 비슷한 거지. 그게 이란의 실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 이제 큰 피해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도 잡고 유가도 낮게 해서 트럼프는 돈을 많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막 그냥 뭐 모르겠어요. 무슨 종이 보고서 얘기하는 것 같아. 똑같은 거 보고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리가 없겠죠.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자들께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가장 참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실전에서는 100%안 먹혀요. 그런다니까.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교과서에서 나온 것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촉발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임기 내에서가 막아놓는다니까. 그 정도의 머리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고요. 하나만 기사 한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미국의 히토류 이거 있죠, 요거를 받아들이기를 했답니다. 여긴 수용할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는 거. 처음에는 이제 뭐 젤렌스키가 왜 러시아하고 전쟁 그 협상에서 우리를 배제하느냐 막 그러고 막 난리지겼잖아요. 반발하고, 그죠? 네. 트럼프가 이겼어요. 며칠 못 갔어. 며칠 못 가고, 트럼프가 이제 그 히토류, 그 우크라이나 히토류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했잖아요. 그거 이제 젤렌스키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이제 물러나는 걸로. 전쟁 기간 동안에 선거를 치르지 않고 계속 이제 대통령직 유지하고 있는데, 휴전이나 종전 단계로 들어가면 선거를 다시 하겠죠. 우크라이나도.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폭로를 막 하고 있던데, 젤렌스키가 무슨 프랑스에 600억 넘는 포도밭을 사놨다 뭐 이런 것도 막 일론 머스크가 폭로하고 막 퍼나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착해가지고 누구한테 공격받고 있으면은 그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또 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중국 놈들은 자기 앞에서 사람이 차에 쳐서 죽어가도 모른 척하는 게 중국 놈들이잖아.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음은 아무튼 착해요. 또 그런 것도 못 보고 있잖아, 그죠? 네. 그건 참 우리나라 민족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무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우크라이나는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기도 공산주의 국가다. 러시아랑 사실상 한민족이에요. 러시아랑. 응? 형제잖아, 형제. 사회주의 국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제일 심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응? 얼마나 해먹는데 여기 뇌물을. 지금도 그렇고 횡령 이런 거 부패가 얼마나 심한데. 대통령이 안 해먹었겠어요? 다 해먹는데. 저번에 국방장관도 해먹고 뭐 야전사령관도 막 쓰리스타인가? 하여튼 뭐 다 해먹더만. 대통령 안 해먹겠냐고. 이 얘기 나오잖아 지금. 어쨌든 전쟁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주식시장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트럼프가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금리를 올려 말어 막 이런 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소리가 확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국이 시장 교란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걸 트럼프가 지금 때려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호들갑 떠는 거를 100%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요번에 많이 겪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중국 편을 많이 드는구나 이걸 좀 많이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 언론사들이 시진핑 욕하는 거 보셨어요? 욕 안 해요. 대놓고 찬양을 못하지 걸리니까. 근데 맨날 트럼프 욕하지. 맨날 트럼프만 욕하잖아. 이거는 좌편향이 아니라 중국 편향이에요. 중편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을 참고는 하시되 정말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요거 얘기하고 이제 대선주 얘기 들어갈게요. 최근에 국제효과란다. 그 비트코인 폭락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어제는 뭐 어디 가상화폐 거래소 2조 원짜리 해킹 그게 이제 이슈 터져가지고 막 난리 났던데 거래소 하나가 가상화폐 거래소 2조 원짜리 해킹 당했대. 2조 원대. 어마어마하죠. 2조 원대. 그 최근. 근데 여기 비트코인을 잘 보시면 2월부터 내리박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가상화폐 하는 사람은 돈 잃었어요. 너무 좋다. 이런 얘기라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확 떨어진다고 지금. 눈치를 채셔야지. 힌트만 드릴게요. 이거를 또 설명하러 들어가면 뒤에 이제 준비된 그 대선주 설명을 못하니까 계속 떨어지잖아. 왜 그러겠어? 금값이 막 올라가다가 주춤주춤 거리니까 언론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금 사야 된다고. 개미들 금 산다고 막. 금 사야 된다고 막. 응? 선동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강남 자산가들은 채권 산다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미친 것들. 누구 언론 자산가들이 미쳤다는 얘기야. 그런 걸 이제서야 얘기해준 언론. 지금 사시면 좀 피곤하세요. 금이나 채권은 언젠간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물려서 끌려 내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할 때는 늦었어. 네. 어쨌든 가상화폐도 잘 보셔야 돼요. 참고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세게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 이상하지 않아? 또 얘기하지만 이상해. 왜? 아니 뉴스를 보면 대통령 탄핵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뉴스 보면 대통령 탄핵될 것 같아. 금요일날 보니까 어떤 미친놈의 언론에서 김문수 씨 지지율을 9%로 해놨더만. 김문수 아저씨 지지율을 9%로 해놨다. 9%. 저것들 그냥 아니 40몇 프로까지 이재명 씨하고 맞짱 떴을 때 40몇 프로까지 해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9%가 됩니까? 무슨 김문수 씨 뭐 숨겨진 무슨 저기 혼의 자식이라도 뭐 드러난 게 있습니까? 웬 9%? 웃겨 죽겠어 진짜. 보수 쪽에 1위 그 대선 후보를 세상에 9%짜리 만들어놨어. 이거 이상하죠, 그죠? 네. 어쨌든 돌아가는 거 보면은 탄핵되고 그냥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움직이는 주도주들을 보면 우리나라랑 미국이 한마음이 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만 가요. 원자력, 뭐 전력설비, 조선주, 기타 등등등 항공우주 다 그런 거거든. 웃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세요. 네. 눈치를 못 채면 그 답이 없는 거지. 그죠? 네. 그리고 얘기 좀 뒤에서 합시다.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원식 관련주하고 이재명 관련주 2개, 나머지는 그냥 살짝만 보여드리고 다른 사람들 거는 일단 그 두 사람 걸 집중적으로 보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관련주가 약간 돌아서는 것 같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돌아서는 것 같다. 그죠? 네. 그리고 우원식 관련주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2월 7일날 우원식이 그 누굽니까? 중국의 시진핑 아련하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원식 관련주가 떨어지지 않는다.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 시진핑은 이재명을 안 만나주고 우원식을 만나줬을까? 우원식은 입을 해벌쭉 벌리고 기웃했잖아요. 응? 제가 어지간하면은 제가 뒤에 씨나 그 존칭이나 호칭을 쓰는데 우원식 씨는 내가 지금 씨라고 했지만 그 사람 호칭을 못 붙이겠어요. 인도 총리를 만나고 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푸틴 만나고 와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 와중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시진핑을 아련하고 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보시죠. 오늘 우원식 관련주 중에 두 개가 움직였죠. 전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 척하면서 돌려가는 거 싫어가지고. 네. 할 수는 있는데 싫어요. 뱅코의 글로벌 오늘 급등했죠. 저번에 왜 그랬지? 여기쯤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상하네. 안 떨어지네. 응?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네. 물론 저는 이걸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보시라고. 흐름만 읽어, 이제 무방에서 이제 흐름만 읽어드리니까. 근데 오늘 거래량이 800만 주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알리바바 뭐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알리바바 무슨 국내 같은 뭐 저기 뭐래더라 총판이랍니다. 그쪽 관련된 클라우드 쪽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무슨 AI 투자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그거 관련주로 급등했다고 하는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정밀기계 같이 움직였죠. 어쨌든 우원식 관련주가 떨어지다가 누구예요? 그 시진핑 아련하고 나서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양봉이 하나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난 우원식 관련주나 아니 우원식 관련주는 아니지만 전체 대선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오늘 만들어진 이 양봉이 앞으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 캠핑 요즘에도 많이 다니시나요? 캠핑 가면은 보통 텐트를 치죠. 천막을 치거나 텐트나 천막을 칠 때 뭐부터 해요? 말뚝부터 박죠. 이게 말뚝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텐트를 치려고 말뚝을 박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어쩌다가 하나 그냥 떨어진 그냥 나뭇가지인지는 끝까지 확인해 봐야죠. 다 거래가 있어요. 거래가 아주 적당히 들어왔어요. 잘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뭘 보셔야 돼요? 중국 쪽에서 이재명을 밀어주나 아니면 우원식을 밀어주나 잘 보세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뭐 누구도 그 결론을 잘 모르겠죠. 그러나 중국이 보기에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어쨌든 내각제 있죠. 내각제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편한 쪽으로 하려고 뭔가 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재명 씨보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재명 씨보다는 국회의장 하고 있는 우원식이 낫지 않겠어요? 내각제로 가려면 국회의원들끼리 나눠먹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내각제하면 큰일 나요. 응?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각제가 있었었어. 근데 그때 사회 문제가 뭐였냐면 나라가 심하게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어요. 군사 독재 정부도 문제겠죠. 그러나 뭐 민주정부 들어서면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요. 더 심해요. 엄청 썩고 문드러졌었어 그때.
깡패들도 엄청 설치게 생겼고 무법지대, 무법천지대, 무법천지. 내각제 쓸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죠. 근현대사 공부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우원식 관련주 앞으로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을 했어요.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급등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뉴스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재명 씨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기사를 가볼게요. 기사라기보다 오늘 급등한 이유 요약한 거 뭐 이런 이스타코어는 27% 급등했죠. 언론사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뭐 다 정리해 주니까. 이스타코 급등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행보 본격화 소식 등의 이재명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며 급등했다. 참 초라한 이유죠. 그죠? 저번 요구점에서 얘기했죠. 요거 나온 다음에 얘기했을까 아마. 얘네들 약간 돌아서는 것 같다. 그지? 돌아서는 것 같다. 제대로 읽어낸 거죠. 돌아서는 것 같다. 근데 일단 급등 세게 한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27%. 그 다음에 일성건설은 15% 급등했는데 얘는 최근에 움직인 게 없어서 사실상 뒤늦게 좀 반등 나오고, 오리엔트 전공이나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미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죠. 얘는 오리엔트 바이오, 그죠? 동신건설 오늘 12%. 이거 말고 뭐 여러 개 더 있는데 일단 이거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오늘 급등을 하니까 야 이거 오늘 끝내주는데, 이제 역시 대통령 탄핵되고 이재명 씨가 차기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막 주가 조정을 끝내고 확 들어서도 막 올라올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확률,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30%, 아니 20%, 다시 떨어질 가능성 80%라고 봅니다. 이거는 오늘 기준입니다. 내일 되부터 바뀔 수 있어요. 여태까지 흐름은 뭐였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물린다고, 그죠? 근데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추세잖아, 추세. 하락 추세로 떨어지더니 어쭈이 갑자기 이게 딱 돌아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돌아섰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 표현인 거예요. 하락 추세로 가다가 자, 이렇게 그랬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오고 여기 붙더라고. 뭐지? 그럼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쪽으로. 여기서 약간 좀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였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동신건설도 마찬가지. 선거놓고 보면은 이거예요. 이런 거 대충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이었죠.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살짝 올라가더라고. 그러면 방향을 좀 트는구나. 그때 이제 거래가 감소되면서 약간 방향을 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시 정고점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이런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누가 그러냐면, 여기 사서 물린 분들이랑 여기서 사서 물린 분들이 지금 손해겠죠. 손해가 아마 30-40%씩 났다가 이제 거의 이제서야 희망이 보이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됐고 뭐 조기 대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차트를 먼저 얘기하면, 이거 초보들이 보면요, 급등달 차트로 볼 거야. 급등달 차트로 본다고요. 일반 초보들은. 그럴 가능성은 한 20% 있다니까요. 제가 말한 20%는 뭐냐? 악고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 20%. 단기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20%의 확률은 아주 세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구속됐잖아요. 그때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뭐 해가지고 잡아갔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때 음목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하나같이 회복이 안 됐어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정말 이재명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이런 확신이 드는데 그게 어디냐?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동신건설을 보면 딱 여기까지만 왔거든요. 구덩이를 메꾼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려가요. 열에 8, 9은 내려가요. 다시.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동신건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아까 힘이 되게 좋았던 게 누구죠? 오리엔트 전공? 얘는 여기거든요. 똑같은 선을 거볼게요. 여기에요. 오늘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왜 못 뚫는데? 여기 거래 이거밖에 없는데 최근에 여기 이만큼 돈 들어왔잖아요. 왜 못 뚫는데? 왜? 물어보셔야 돼요. 너 왜 못 뚫어? 응? 거래량 이렇게 많은데 왜 못 뚫는 거야? 물어봐야 돼요. 일성이 그죠? 얘는 당연히 못 올라왔지.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여기에요. 못 뚫었잖아. 똑같아요. 여기 거래량 이만큼이에요. 지금 훨씬 더 많거든요. 얘도 물어봐야 돼. 너 왜 못 뚫고 나가냐고. 이스타코 27% 급등했죠. 얘는 뚫었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근처까지만 왔어요. 하락은 멈췄는데 여기서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예요. 응?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 사람의 얼굴색,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요. 행동을. 요즘에 이재명 씨가 뭐하고 다녀요? 나는 중도 보수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게 여러분들 좋아 보이세요?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심하잖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박찬대 있죠. 박찬대 원내대표. 우리나라 애국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대. 태극기를 보면 뭐라 그러더라? 보셨죠? 안 하던 짓을 하죠. 안 하던 짓. 극좌 성향인 박선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2주 전인가 트럼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이재명이랑 뭐 얘기가 다 됐겠지만 근데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대. 그거는 보수 중에서도 아주 강한 보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왼쪽 끝인데 왜 자꾸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난 이 사람들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그러니까 탄핵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물어보시면 전 대답은 똑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맞출 자신이 없다기보다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으니까 모르잖아. 벽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 차트도 보고 사람들 행동을 보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잖아. 박찬대가 언제 태극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애국가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웅장해진대. 막 이상하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있죠, 조선일보. 저는 양쪽 다 골고루 얘기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요즘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직무복귀했을 때 하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야. 이건 또 미친놈들인 거라. 조선일보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런 기사나 사설을 쓰겠어요?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 혼란을 초래한 게 대통령이니까 책임지고 하야랍니다. 하야. 지들이 뭔데? 미친놈들. 안 그렇습니까? 응? 조선일보일까? 조선일보. 지들이 뭔데 나가라 말아요?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돼요. 뭐지 이거? 왜 저 인간들이 갑자기 하야라고 하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사를 읽는데 너무 저기 하지 마시라고.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제목만 보시면 돼.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캐치해야지 기사에 있는 내용을 다 믿고 따라가시면 큰일 나요. 주식이건 정치건. 응? 경제하고 정치가 원래 하나였거든. 경제학이랑 정치학은 원래 한 학문이었는데 그게 유럽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온 거예요. 정경유착이라는 말 많이 쓰죠. 원래 같은 거였어. 나중에 분리된 거지. 그게 다 나와요. 역사 공부해 보시면 다 나온다니까. 어쨌든 돌아가는 게 참 재밌습니다. 탄핵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양쪽 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뭐가 어떤 놈은 뒤통수 치고 어떤 놈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욕심을 못 부려가지고 대통령 잘리면 나는 저기서 나갈 거라고 난리지는 사람이 있질 않나. 네? 지그들끼리 싸우고 보수건 왼쪽이고 오른쪽이건 자기들 정체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대선 중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누구다? 일관되게 하는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정치인 중에 일관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뒤에 제 방송 시간 다 끝나가지고 자세한 얘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가장 확실한 사람 김문수 씨.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조기 대선 얘기할 때냐고 지금. 한 분 더 있어요. 안철수 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간만 봐. 간만 봐. 네? 저분은 서울대 의대 나오셨죠? 의대 안 나왔으면은 옛날로 따지면 어디 미원이나 뭐 조미료 회사 차리셨으면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안철수 씨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을 너무 보셔가지고 미원, 조미료, 청정원 차렸으면 아마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관되게 하시거든요. 지금도 간만 봐. 머리가 좋으시니까 본인이 한 얘기를 기억은 다 하더라고. 일반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한 얘기 기억도 못할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로 간을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 거는 됐고 일관되게 가는 게 누구예요? 김문수 씨입니다. 탄핵에 되든 안 되든 김문수 씨 건 변함이 없을걸요. 가장 안전한 게 그거죠. 더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김문수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반 사람들. 왜? 잘 모르니까. 보수에서 김문수 씨 지지율이 1위가 된 거는 기존 정치인들이 너무 싫어서 그래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지. 참고하세요. 아셨죠? 자,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좀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원식 관련주는 우원식이 뭐라고 하는지보다 중국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재명 관련주는 주르륵 떨어지는데 우원식 관련주가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여기까지 하죠. 더 하고 싶어도 뒤에 방송하신 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 말을 좀 안 하고 있었더니 제가 목이 확 잠겼네요. 아무튼 편안하게 2월달 마무리 잘 해보시자고요. 아셨죠? 제 뒤에 김 실장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 좀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들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